자, 책 안 펴고 가고 있어. 얼른 책 펴. 이거 펴, 이거. 6쪽. 프린트 하나 준 거. 수사 경모. 자, 6쪽이다, 6쪽. 일단 항등식을 먼저 좀 볼 거예요. 항등식. 그리고 시간 되면 이제 나머지 정리까지 볼 건데요. 굉장히 둘 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엄청 중요한 거. 수능 때까지 계속 쓸 거. 고2, 고3 때도 계속 나오는 거. 수능 때도 무조건 나오는 식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 항등식이란 게 뭐냐? 항등식이라는 뭐냐 도대체? 그리고 어떤 성질이 있냐? 항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냐? 성질.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떤 미지수 값을 찾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해야죠. 그런 것들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해서 정확하게는 미정계수라 하는데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것들을 좀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항등식에서 다 항등식에서 출발해요. 항등식. 그래서 이제 정의 보면서 성질 보면서 항등식의 종류도 볼 거고 여러 가지 표현들도 볼 거예요.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꼭 말하지 않더라도 항등식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식들도 존재하거든요. 얘는 항등식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얘가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항등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볼 건데 어렵냐?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2, 고3까지 계속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수능에까지. 여기에서는 기본만 거의 출제돼요. 기본만 거의 출제되는데 고1 내신 때는 이 미정계수 찾는 이런 파트에서 조금 난이도 높여서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만들어서 내요. 이게 그만큼 엄청 중요한 식인데 그냥 기본 문제만 내면은 너무 쉽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고난도 문제로 만들어서 많이 내요. 이 파트에서, 오케이? 여기서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는 이걸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곱셈공식, 이제 나눗셈 검산식. 여기에서 저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산식도 이제 항등식이거든요. 이따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를 찾아보자. 네, 1차로 나눈 나머지, 2차나 3차에 응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머지 정리 응용까지 배울게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만 계속 나와요. 고2, 고3 수능 때까지는 얘네들 다 기본만 나와요. 기본만 나오는데 지금 내신 문제에서는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응용시켜서 난이도 높이는 당연히 1차보다는 2차나 3차 응용할 때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파트에서 난이도 높여서 나옵니다. 오케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뭐를 항등식이라고 하나요? 항등식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식이 있어요. 같다기요. 그런데 이 변수에 모든 수를 다 대입해도 항상 참여해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과 다른 거죠. 방정식에도 변수가 있죠. 미지수. 근데 걔는 그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데 얘는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항상 참이야. 그걸 이제 저희가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항등식. 항등식.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일단 가장 기본 표현, 수능에까지 계속 사용되는, 앞으로 계속 사용되는 표현은 이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고 등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등식을 하나 줍니다. 어떤 등식을 하나 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중3까지는 실수만 배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허수라는 숫자를 배우게 돼요. 뒤에 가면. 그래서 이제 허수까지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데 모든 복소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수가 있어요. 그냥 나중에 보면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거의 실수 얘기 나오는데 그건 왜냐? 고2부터는 거의 다 함수만 배우거든요. 고2부터는 수1, 수2, 뭐 이과 선택하면 미적분까지 갈 건데 그 세 과목이 전부 다 함수 얘기예요, 다. 전부 다 함수만 하거든요, 함수만. 고2 때부터는 계속 주구장창 함수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는 중학교 때도 했지만 실수만 사용해요, 함수는. 허수를 사용하는 함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질 않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없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함수는 실수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라고 해서 계속 이런 표현이 등장할 건데 사실은 이건 실수 범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수예요, 일단. 지금 이 이야기에는 그냥 모든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수. 나중에 이제 복소수라고 더 배워요. 저런 표현으로 이제 수능에선 계속 표현하는데 학교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진짜 나 짜증나게 x와 관계없이 항상 성립. 그냥 하나의 표현, 수능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 표현만 해주면 되는데 괜히 표현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지고 학생들 보고 여러 가지 표현 문장을 다 외우게 만들어 귀찮게. 수능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만 딱 쓰게 하지.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런 표현도 써요. 임의의 x라는 게 이제 모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x는 변수입니다. 변수, x는 변수. 이거는 이제 모든 실수 y에 대하여, 모든 실수 y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y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문자라는 건 바뀔 수 있어요. 변수. 이게 변수입니다. x는 변수. 다른 문자 될 수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 있을 수도 있고 y에 대한 항등식이 있을 수도 있고 z에 대한 항등식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뭐에 대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걔를 변수 취급하는 걸 그랬죠. 걔가 변수,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 걔가 기준이 되는 문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항등식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들이 다 붙어 있는 어떤 등식이 존재하면 걔는 전부 다 항등식이군요. 얘는 항등식이군요. 얘는 항등식이군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되는데 양변이 똑같으면 돼요. 양변이 무조건 같으면 돼요.
양변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그럼 이런 거죠. 이렇게 똑같은 식을 양변에다 써놓고 같다라는 식 등호를 붙여놨어요. 그럼 저거 뭐 x가 1일 때는 참이고 2일 때는 거짓되고 3일 때는 참이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식인데 똑같은 식에 똑같은 x를 집어넣어서 값을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줘야죠.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냐? 양변이 똑같아요. 양변이 똑같아요. 양변이 똑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케이? 되게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초등도 이해할 수 있어. 아예 똑같은 식 써놓고 같다고 했는데 그게 어떨 때는 거짓되고 어떨 때는 참되고 그런 게 말이 되냐? 애들한테 똑같이 네모 더하기 세모는 네모 더하기 세모다. 이거는 항상 참이냐 아니면 어떨 때는 거짓되냐? 물어보면 네모 더하기 세모는 네모 더하기 세모. 똑같은 식인데 무조건 참이죠. 네모가 뭐든 세모가 뭐든 그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항등식의 종류. 자, 얘는 아무런 표현이 없어도 당연히 항등식이 되는 그런 식들이에요. 계산식은 다 항등식이에요. 계산식. 이런 거. 2x 더하기 x는 3x. 2x 더하기 x를 계산해서 3x라고 썼습니다. 양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죠? 계산만 정확히 했다면, 그지? 모든 계산식들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래서 곱셈 공식도 항등식이고요. 근데 곱셈 공식에서 이항하고 대입한 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등식의 성질에서 이항해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등식에서 항을 하나 이항했다고 해서 그 등식이 거짓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식도 항등식인 거고요. 이런 건 다른 말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항등식 취급해야 돼요. 우리 곱셈 공식 거꾸로 써놓은 게 인수분해식이죠. 인수분해식도 항등식이에요. 인수분해 공식들 이런 것도 다 항등식입니다. 그리고 다 계산식들이잖아요. 계산식들. 합을 곱으로 곱을 합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검산식. 나눗셈을 똑바로 해서 목과 나머지를 완벽하게 잘 구했어요. 그러면 검산식은 항상 성립해야죠. 그죠? 어떨 때는 성립했다, 어떨 때는 거짓됐다. 그렇게 될 수 없죠. 그죠? 나눗셈만 똑바로 했다면, 목과 나머지만 정확하게 구했다면, 오케이? 검산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등식입니다. 검산식이 항등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여기서 엄청난 성질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성질들. 이런 것들은 다 항등식인 거예요. 항등식. 그냥 항등식이라고 이런 표현이 붙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얘는 계산식 한 거니까 항등식. 얘는 곱셈 공식 써놓은 거니까 항등식. 얘는 인수분해 공식 써놓은 거니까 항등식. 얘는 검산식 써놓은 거니까 항등식.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미정계수라는 말을 못 들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미정계수라는 말부터 먼저. 변수가 아닌 문자예요. 변수가 아닌 문자입니다. 변수가 아닌 문자. 변수가 아닌 문자예요. 그래서 상수예요. 상수인데 몰라, 값을. 값을 몰라. 그래서 어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미정계수라고 그래요.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다. 정해지지 않은 계수.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제 그때 정해지는 거죠. 조건 등이 있으면 그럼 이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라고 그래요. 미정계수.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주어진 조건으로 미정계수 구하기.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들을 보길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거예요. H여도 되나요? 여기만? 당연히 뭘 이용할 거냐면 뭘 이용할 거냐? 정의와 성질이죠, 뭐. 정의와 성질 이용해야죠. 수학이 다 그렇죠, 뭐. 정의와 성질 이용해야죠. 정의는 뭐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요. 그게 뜻이에요. 그래? 그럼 그걸 이용해서 너 미정계수를 구해보고 싶으면 뭘 해볼래? 뭘 해볼래, 당연히? 그게 뜻인데? 태민이 뭘 해볼래? 그게 뜻이잖아.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참이다. 그렇지, 대입해보는 거지.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보는 거지. 어? 정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봐.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봐. 그럼 되지. 아니,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면서요.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무식하게 35,278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미친 거지, 그지? 욕하는 거 아니니? 도레미, 피아노 친 거야? 피아노 건반. 미친 거야, 그거는. 그지? 보통은 뭔가 0이 되는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게 좋지. 0 되면 사라지니까. 그지? 보통은 0 되는 수를 대입해. 그래야 더할 때도 사라질 거고, 곱할 때도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사라져주면 식이 점점 간단해지니까 아름답잖아, 그지? 보통은 0 되게 대입하는 거야, 0 되게. 응?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식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어. x에 뭐를 대입하고 싶어, 당연히? 그렇죠, 1 대입하고 싶지. 그러면 얘 0 되고, 뒤에 달려있는 새끼들까지 같이 동시에 다 날아가네. 아유, 아름답다. 씨 엄청 간단해졌다. 그죠? 보통은 0 되게 대입하는 거예요. 보통 0 되게. 그래야 더할 때도 사라지고, 곱할 때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숫자죠, 0. 아름다운, 뷰티풀 매스. 아름다운 숫자예요, 0. 0은 정말 아름다운 숫자예요. 자, 근데 여기서 숫자만 대입하는 거는 하수예요, 하수. 숫자만 대입하는 건 하수야. 양변의 식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성질. 그지? 내가 x자리에 t를 대입해도 똑같은 식이 되겠냐, 안 되겠냐? 되죠? x자리에 x제곱을 대입해도 똑같은 식이냐, 아니냐? 되지, 그지? 식을 대입해도 돼. 당연한 얘기지. 똑같은 식에 똑같은 문자에 똑같은 식을 집어넣는데 당연히 똑같은 식이 나오지. 아이고, 뭐 말. 자, 초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숫자만 대입할 줄 아는 것은 하수들이에요, 하수들. 선생님, 저는 조금 수학 좀 해요. 저는 실수 말고 허수 대입해도 된다는 사실까지 합니다. 뿌잉뿌잉. 걔도 하수인 거죠. 선생님, 저는 식 대입해도 된다는 것까지 합니다. 아우, 조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식 대입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이용해 봅시다. 양변의 식이 똑같다잖아, 그지? 성질을 이용해 볼게. 그럼 당연히 실제로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x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오케이? a 얼마냐? b는? c는? d는? 그렇죠. 항등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게 성질이잖아. 똑같은 식 써놓고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x가 어떤 숫자든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똑같은 식에 똑같은 x에 똑같은 숫자를 넣었는데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양변을 식정리해 놓고 그래서 개수를 비교합니다. 3차항의 개수 1이니까 이쪽도 3차항의 개수 1이어야지. 2차항 개수 2이니까 이쪽도 2차항 개수 2여야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운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난이도 내리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것까지 쓰도록. 그리고 여기서 자꾸 고난이도 문제를 변형시켜서 내려고 막 차수도 엄청 높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운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들. 이걸 이제 수치대입법이라고 하고 이걸 개수비교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뭐 안 해오셔도 상관없어. 아이고. 수치대입법? 아유, 뭐 숫자 대입하면 당연한 생각인데. 뭐. 자, 이제 실제로 좀 구해볼게요. 몇 가지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X 항등식입니다, 일단. 자, A랑 B는 얼마일까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줄여서 그냥 X 항등식이라고 할게요. X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숫자 집어넣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게 X에 뭐 집어넣고 싶냐? 0 집어넣고 싶지. 그래도 이 식은 참돼야 되니까 B는 얼마냐? 그렇죠. 자, B가 0이야? X에 이번에는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 보지 뭐. 뭐 집어넣을래? 그래, 1 집어넣어 보자. 그래도 이 식은 참돼야 되니까 A도 얼마냐? 그렇죠. 자, AX 더하기 B가 0이면 그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도 0, B도 0. 이거 고3 때까지 주구장창 쓴다. 주구장창. 오케이? 주구장창 써. 주구장창. 오케이? 하나 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0.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계속. 그럼 A랑 B랑 C는 얼마겠냐? 다 0인 거죠. 그래서 항등식 나오면 저것도 예쁘게 식정리 해가지고 내림차순이나 뭐 오름차순이나 식정리 예쁘게 한 다음에 각각의 개수가 다 0 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반드시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건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본 거고요. 식을 비교하자. 선생님 여기는 0밖에 없는데? 에이, 왜 그래? 이거 빈차수 0 채우기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잖아, 나누기 할 때. 이거는 그냥 0x 플러스 0이라고 채우면 되고. 그러면 A0, B0. 그죠? 양변 개수 비교하면. 얘는 0x 제곱, 0x 더하기 0.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지? 빈차수 0으로 채우기. A도 0, B도 0, C도 0. 훌륭하게 개수 비교법으로도 구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미친 듯이 나온다. 무조건 나와. 항등식 정말 중요해. 무조건 나와. 쉽게 내면 이렇게 내, 그냥. 쉽게 내면 이렇게 내. 쉽게 내면. 근데 이제 좀 어렵게 계속 응용하지, 저걸. 항등식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내고 싶은데 너무 쉽게 내면 애들 다 맞추니까 좀 더 어렵게 내자 하면 이제 좀 더 고난도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이거 치워도 되냐? 자, 응용한다. 이제 응용할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변수 두 개로 가겠습니다. 얼마? 항등식, X 항등식.
문자들, 미정계수들 사이의 관계. X항등식이야. 미정계수. A, B, C, D의 관계 얘기해봐. 그렇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변수로 갈게. XY 항등식. XY 항등식, XY 항등식. A, B, C 구해봐라. 얼마겠냐? 다 0인 거야. 다 0인 거야, 그냥. 개수 비교해도 되고, 0x, 0y, 0. 촉.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될 게, 이거 X항등식으로 할게. X항등식으로 할게, 얘. Y는 변수가 아닌 거야, 이제. A는 얼마야 되냐? 그 다음엔 누가 0인 거냐? BY. 그 다음에 누구까지? 플러스 C까지 해서 이게 0인 거지. B만 따로, Y만 따로, C만 따로는 몰라. 이게 이제 상수항 되는 거잖아, 상수항. X가 변수니까 얘는 1차항 되는 거고 얘는 상수항 되는 거야, 상수항. 그래서 0x 더하기 0 이렇게 x가 변수라서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이야. 고등학교에서 문자에 대해서 그래서 변수 상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b랑 y랑 c가 독립적으로 얼마인지는 몰라. 그냥 by 더하기 c가 0인 거야. 그래서 변수 잘 봐야 돼. 변수를 항상 잘 봐야 돼. 변수를 항상 잘 봐야 돼. 기준 변수.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에 들어가 있는 그 문자. 그 새끼를 잘 봐야 돼. 오케이? 별거 없지? 됐어요? 항등식이었습니다. 항등식. 시간 좀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 계속 들어갈게요. 셀파 한번 전체 클리어. 괜찮아?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 그리고 고3 수능,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등장해. 자, 나머지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야? 아니, 도대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뭘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겁니까? 안 나눌 거야. 이제부터 고등학교 수학 보게 되면 안 해. 안 하면서 자꾸 뭘 구해. 실행하지 않고 뭘 자꾸 구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그냥 근 안 구하고 풀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합이 얼마다 그냥 찾아.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 앞으로도. 안 나눌 거야. 아니, 나머지를 구하려는데 안 나눌 거야. 나누지 않고 나머지 구하기. 그게 나머지 정리야. 그걸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 나누지 않고 나머지 구하기. 자,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볼게.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 응? 아니, 도대체 안 나누고 나머지를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아니, 나머지를 구할 건데 안 나눈다고요? 응, 안 나눌 거야. 나머지를 구할 건데 안 나눌 거야. 아니,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한번 또 식 써놓을까?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그런데 나누지 말라고요, 선생님? 네, 안 나눌 거예요. 그럼 뭔가 식을, 얘네들 사이에 무슨 식이라도 뭐 하나 만들어야 뭘, 얘네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무슨 뭐 식이라도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뭘 풀어서 뭘 이렇게 뭘 나머지를 찾죠. 나누지는 말라면서요. 오케이? 그러면 무슨 식이 있었냐면 나누지 않고 무슨 식이 있었냐? 그래서 아까 그게 엄청 중요한 식이라고 했었죠. 무슨 식이 있었어요? 항등식. 그리고 나눗셈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식? 그렇죠. 검산식. 검산식이 있었어. 검산식. 그리고 이 검산식은 심지어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었어. 그래, 검산식? 그래, 그럼 검삼식이라도 만들어보자. 아, 뭐라도 만들어야 뭘 풀어서 뭘 구하지. 나누지는 말라면서. 그래? 그래, 검산식 한번 만들어볼까? 검산식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선생님, 안 나눴잖아요. 몫을 어떻게 알아요? 대충 아무거나 식 써놔. 그냥 QX라고 하자. X에 대한 어떤 식이라 치자. X에 대한 어떤 식, X에 대한 어떤 식, X에 대한 어떤 식을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하자. 그리고 선생님 나머지도 모르잖아요. 나머지도 몰라. 나머지도 모르잖아요. 얘네들 다 모르잖아요. 그래, 나머지도 그냥 대충 R이라 하자.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저걸 몇 차로 나누고 있어요, 제가 지금? 1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R이라고 해도 충분하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눈다고 칩시다.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나머지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몫은 대충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돼. 못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설정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얘가 실제로 내가 구해야 돼, 얘를. 구할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대충 R이라고 놓으면 안 되죠. 왜? 얘는 몇 차로 나눴으니까?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1차의 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완벽하게 설정해야 돼. 왜? 내가 그걸 구할 거라서. 그래서 A와 B를 찾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 찾으면, 나머지 찾았습니다. 되는 거지, 그지? 저는 근데 1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도 충분해? R. 이거 이제 remain 뜻이라고 그랬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2차로 나눈 나머지는 내가 나머지를 구할 거라 AX 플러스 B라 설정하고 이때는 A, B를 찾을 거고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R 찾기죠. 그죠? R 찾기예요. 자, 그럼 검산식 만들자.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 더하기 R. 자, 검산식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래요. 검산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R을 어떻게 찾나요? 내가 R 찾기다, 지금? R 찾기? R을 어떻게 찾아요? 얘는 무슨 식이라고? 검산식. 그래서 그 식은 무슨 식이 돼야 된다고 반드시? 항등식. 네가 나눗셈 똑바로 했으면 저건 무조건 참이지. 그러니까 항등식의 정의 또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않겠니? 자, 이걸 식을 다 예쁘게 다 정리해서 할 거 아니라면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를 대입해 보는 게 예쁠까? 그렇죠. 1을 대입하는 거죠. 양변 1 대입. 항등식입니다. 그래? x에 1 대입하자. 아무 수나 대입해도 항상 참여해야 되니까. 그럼 왼쪽은 계산하면 얼마 되죠? 2 되고. 오른쪽은 누구만 딱 남아요? 그래서 R은 나머지는 얼마예요? 그렇죠. R 찾았죠. 2라는 거 찾았습니다. 이 R이 나머지였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2라는 거 찾았죠. 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막 빨가벗고 뛰어다녔다는 사실이 좀 공감이 되지 않냐. 아니 무슨 나눗셈을 하지도 않고 그냥 숫자에 하나 띡 대입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해버리네. 그럼 너는 이제 중간 과정 다 생략해야지, 그지? 그냥 처음에 이거 보자마자 아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2, 3초 끝. 그죠? 정리할게요. 문자로 정리한다. 문자로 정리해 봅시다.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x-a로 나눌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랑 나머지야.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무슨 식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쟤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식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우리가 안 나누고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검산식이 있었다. 검산식을 떠올리자. 그리고 그 검산식은 항등식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검산식을 만들고 그게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까? 그럼 선생님 검산식을 만들 건데 제가 목도 모르고 나머지도 모르는데요? 오케이, 둘 다 어떤 미지수처럼 설정을 할 거야. 미지수처럼 설정할 건데 근데 몫을 우리가 구할 게 아니니까 대충 x에 대한 어떤 식이 따치고 대충 qx 이렇게 놔버리고 나머지는 지금 1차로 나누니까 a로 나머지는 r로 하자. 몫은 qx 나머지는 r로 하자. 그럼 우리는 이제 r 찾기 문제가 된다. r 찾기. R만 찾으면 된다. 우리의 목적은 R을 찾고 싶은 거다. 자, 검산식을 만듭시다. fx는 x-a에 qx 플러스 r. 이건 항등식이니까 x에 아무 수나 대입해도 되는데 야, 너 생일 언제냐? 4월 16일. 4월 16일? 4월 16일이면 무슨 날 아니야? 세월. 그렇구나. 너 단원고 간다며. 세월호 추모식 때마다 네 생일이겠네. 양변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져? x에 당연히 누굴? a를 대입하고 싶지. a를 대입하는 이유는 얘도 모르는데 이 새끼는 날라가야 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날라가게 하려면 a 밖에는 없는 거지. 다른 숫자 뭘 집어넣어도 이 새끼가 날라가지 않잖아. 그치? a 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a야. 양변 a 대입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돼. 좌변은 fa, 우변은 r. 지금 나머지가 fa야.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하면 결과만 외우자.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나누어지는 식에 x에 a를 대입해. 그러면 돼. 오케이? 설마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무조건 검사식 만들진 않겠지, 그지? 생략해야지, 중요한 거죠. 서술할 때는 당연히 이거 줄줄 써주면 되고. 오케이? 몫을 예로, 나머지를 예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여기 x는 a를 대입할 거예요. 따라서 또르르륵 나머지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서술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엄청 재밌죠? 수학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진짜 뭔가를 실행하지 않고, 중학교 때는 무조건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막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계속 생각할 거예요. 생각. 이건 너무 쉬워. 그래서 2차, 3차에 계속 응용해요. 발상은 똑같아. 발상은 똑같아. 자, 내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고 싶어. 근데 나누지는 않을 거야. 물론 당연히 나눠도 돼. 선생님, 저는 나눠서 구할 건데요? 그럼 안 되나요? 그럼 답 안 나와요? 나오지. 당연히 나오죠. 왜 그래, 나누면 되지. 당연히 나오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누지 않고 나머지 정리를 응용해 보자 이거야. 근데 선생님, 나머지 정리는 저 1차로 나눌 때 나머지였는데요? 그렇지. 1차로 나눌 때. 2차로 나누는데요? 괜찮아. 일단 발상은 똑같이. 검산식. 근데 목도 모르고 나머지도 몰라요. 몫은 그냥 어떻게 설정하자고? qx. x에 대한 어떤 식이 있다라고 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설정하자고? 뭐로?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식. 근데 모르니까 그냥 미정계수 써서 ax 플러스 b.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리고 이제 검산식 바로 만들면 되죠. 됐어요? 자, 검산식 만들었어. 숫자 대입해보자. 뭐뭐 대입할래? 3하고? 1? 마이너스. 그렇죠. 왜 그 숫자 대입하는지 알지? 왜? 얘가 뭐가 되도록? 얘가 0 되도록. 제가 0 되도록 대입하는 거야. 제가 0 되도록. 그러면 얘가 0. 그러면 얘가 0 되는 x 값을 양면에 대입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네. 풀면 되겠다. 오케이? 풀면 되지 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뒤에 풀면 되지, 양변에. 그럼 연립방정식 만들어지겠지? 연립방정식 만들어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풀면 돼.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고 잘 보자. 가운데 지워도 되냐? 자, 연립하겠습니다. 대입해서 연립하겠습니다. 좋아. 훌륭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너는 이제 a와 b를 구하면 돼. x에다가 그래서 뭐랑 뭐를 대입하면 돼? x의 1 또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근데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수인 거지. 저는 한 가지뿐이 몰라요. 결국 얘가 0 되는 거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핵심은 그거야. 그럼 너는 다른 걸 대입할 수도 있어. x의 1하고 마이너스 1 말고 x에 대입만 한다? x에만 대입한다? 그렇게 한정하지 말고 어차피 얘가 0인 거야? 너는 뭐에 뭘 대입해 생각도 할 수 있겠냐? x로만 한정하면 안 돼.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 말고는 없어. x제곱에 1 대입. x제곱에 1 대입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2인 거야. x제곱에 1 대입해서 x제곱에 1 대입해서 x제곱에 1 대입해서 x제곱에 1 대입해서 됐어요? 이런 발상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려고 한 건데, 예, 저 x제곱에 2x 플러스 3 대입할게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x제곱 빼기 2x에 3 대입할게요. 네 마음인 거지. 핵심은 뭐 어떤 거? 이 새끼가 0 되게. 왜요? 얘를 구하려는 게 아닌데, 얘가 남아있으면 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새끼를 날릴 거야. 이 새끼를 날릴 건데 그럼 어떻게 이 새끼가 사라집니까? 얘가 0 되면 사라진다 이거지. 그럼 얘만 딱 남고 이제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쓱 비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항등식이니까 양변 비교하면 되잖아, 그지? A랑 B랑 구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바닥 기본. 바닥 기본. x제곱에 1 대입해도 되지? 그럼 항등식 아닌 건가? 항등식인데 똑같이 x제곱에다 1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식이 나옵니다. 똑같은 식이었는데 똑같이 x제곱에 똑같이 1을 대입했는데 서로 다른 식이 나옵니다. 이 새끼 계산 잘못한 거지, 그지? 맞아? 양변 비교하면 되잖아. 항등식이니까, 오케이? 식 대입해도 돼요.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나누는 식이 뭐가 되도록? 0 되게.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이거 한번 써줬냐 안 써줬냐? 처음 보냐? 유명한 칸토어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수학은 공식이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학원 강사가 어떻게 푸는 것만 외워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따라 외워서 문제 푸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은. 그렇게 하면은 인공지능하고 로봇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남이 하는 것만 따라 할 수 있으면 인공지능하고 로봇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자유롭게 여러 가지 성질을 써서 자기가 스스로 구할 다양한 방법으로. 오케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은 기본 바탕은 당연히 항등식인데 지 맘대로 항등식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난 자유롭게 생각할 거야. 나는 이걸 하늘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그걸 이제 그래 네가 하늘로 부르는 건 상관없어. 근데 그걸 다른 애들한테 막
강요하고 주장하고 억지로 막 주입시키려 들면 그건 맞아 안 맞아? 그럼 걔는 사이코 되는 거지. 그치? 걔는 이제 하얀 병원에 가야지. 그치?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야지. 지 맘이지 하늘이로 하든 뭘 하든 그거는. 근데 항등식을 항등식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푸는 건 안 되지만 항등식이 아주 바닥 기본인 성질 그걸 이용해서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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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자유지. 그치? 아니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저는 x제곱 플러스 x에 3x 플러스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럴래?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 굉장히 훌륭한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에 x제곱 플러스 x에 x제곱 플러스 x에 3x 플러스 3 대입하겠습니다. 9x 플러스 9 되는 거지. 나머지는 8x 플러스 10입니다. 훌륭한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렇게 풀 수도 있겠네. 굉장하다. 오케이? 식을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죠. 그죠? 핵심은 0대개. 나누는 식 0대개. 핵심은 나누는 식 0대개. 아주 자유롭게 핵심 나누는 식 0대개. 이게 이제 수본 제자라고 제가 한문으로 만든 거예요. 수본 제자. 수학의 본질은 자유있다. 한문의 어순까지 맞췄습니다. 한문 어순도 한자 어순도 영어랑 똑같죠. 동사가 먼저 나오죠.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라는 게 먼저 나오죠. 앞으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수본 제자. 됐어요? 너무 얽매이면 안 돼. 너무 얽매이면.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여기 뭐 들어가야 되냐? 양변식 똑같아야 돼, 항등식. 얘 넘겼어, 내가? 제 ax 플러스 b 넘겼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양변식 똑같아야 돼. 여기 일단 뭐 들어가야 돼, 무조건? 아니. qx를 구할 게 아니야. 그냥 여기다 그냥 구해버린다고 qx라고 설정 안 할 거라고. 여기를 바로 쓸 거야, 그냥. 양변식 똑같아야 되니까 누구 들어가야 되냐, 여기? 저기 봐봐. 저기 좌변 봐봐. 그렇죠. x 들어가야 되지? 나 x 들어가야 돼, 그래? x세제곱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x 넣었으니까 숫자만 하나 넣으면 되지. 1차 항만. 아니, 상수항만 하나 넣으면 되지? 얼마 넣으면 되겠냐? 얘 1차 모르고 상수도 모른다. 얘들 때문에. 2차는 알지? 숫자, 여기 숫자야, 숫자, 상수? 뭐 들어가야 되냐?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 2냐? 볼게.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나오지. 여기 플러스 2x제곱 나오지. 그럼 0x제곱이지. 쟤랑 같냐? 그럼 얼마 들어야 돼? 그렇죠, 3. 그럼 됐지 뭐. 마이너스 9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9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9 상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8. 그러면 1 마이너스 8이니까 상수항 9 맞지? 자, 1차항 본다 이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x 나오지. 근데 얘 얼마 나야 돼 그래서? 8. 그래서 나머지 8x 마이너스 8. 뭐야, 아까 잘못한 거. 들리지 않았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x 3x.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9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9 나와야 되니까 그냥 8이네. 아니 그냥 마이너스 9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계산이 제로로 10 그지? 10 계산이 제로로 계산 10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9니까 a는 8 오케이. 그래서 8x 플러스 10 b가 10이니까 이게 나머지. 이런 거 나중에 수투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엄청 배우거든. 그때도 계속 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해 주긴 할 건데 이런 건 그냥 팍팍팍팍 찾아버려야 돼. 그냥 바로.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나눗셈 그냥 바로 연습해. 자, 잘 봐. 뭐까지 여기서 맞춰줘야 되냐면 뒤에 1차식은 추가돼도 상관없지, 그지? 그래서 3차랑 2차까지는 무조건 여기서 맞춰야 돼. 그리고 1차는 상수랑은 여기서 맞춰도 상관없어. 여기 1차까지는 나올 테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3차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얘 x. 3차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엔 2차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제곱 해서 3. 그러면 x제곱. 자, 그리고 이제 1차랑 상수는 안 맞을 수도 있어. 여기서 맞추면 돼. 왜? 나머지는 1차식 이하에서 항등식 성질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양변 똑같게. 항등식으로 양변 똑같게 구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x인데 마이너스 x네? 그러면 8x 있어야지. 마이너스 9x에 8x 하면 마이너스 x 되니까.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9 나왔는데 1 돼야 됩니다. 그래? 그럼 상수항 10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9에다 10 더하니까 1이랑 똑같이 항등식으로 그냥 나누기 해버리는 거야. 항등식으로. 이거 나중에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립제법 연락하고 있거든. 심지어 저한테 배운 애들조차도 수학을 선행했다고 다른 데서 배우고 온 애들은 제가 조립제법 쓰지 말고 그냥 쭉쭉쭉 써라 하는데도 고3 때까지 조립제법 씁니다. 습관. 우리가 한번 어떤 습관이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작동돼 버리죠. 몸이. 그런 것처럼 처음에 조립제법으로 배워서 조립제법만 달달달달달 외워서 쓰던 학생들이 우리도 조립제법 가르치긴 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선행했는데 심화한다고 여기 와서 내가 그거 쓰지 말고 이거 자꾸 연습해야 된다. 나중에 고3, 고2,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3차랑 4차 함수를 다룰 거라서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맨날 이 적응을 할 건데 너는 그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조립제법을 쓴다고 막 연락이 하고 있을 거냐. 네가 조립제법 한다고 니은자를 치고 있는 사이에 나는 벌써 여기가 다 끝났다. 소인수분해도. 참고로 하나 예를 들면 소인수분해도. 180을 소인수분해하는 이러고 있어. 이렇게 배웠대.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건데 그냥. 난 이렇게 그냥 소인수분 할 건데. 그렇게 해도 돼요? 내 맘이지. 야, 네가 180 쓰고 니은자 쓰고 있는 사이에 나는 머릿속으로 이미 소인수분해 끝났어. 10에다 18 곱하면 되고 25, 229, 233 2제곱, 3제곱, 5 180 쓰고 니은자 쓰고 2 쓰고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나는 벌써 다 끝났어. 큰 수로 분리하면서 쭉쭉쭉쭉 쪼개나가면 되지. 왜 힘들게 무조건 2로 나눠. 그냥 쪼갤 수 있는 가능한 큰 수로 쪼개놓고 자꾸 점점 잘게 쪼개면 되지. 애들이 자유롭지 못해.
진정한 수학 고수는 자유로워야지. 근데 애들한테 그런 거 바라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태민이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수학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자유로워야 돼요. 가장 바탕, 기본, 가장 기본 바닥. 소인수분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꾸 소수를 찾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크게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자꾸 그 쪽에서 소수들 찾아내면 어떨까? 어차피 목적은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건데. 됐어요? 자, 다시. 이 정도 뭐 3차나 2차 이런 거 나누는 건 금방 찾아야 돼. 왜? 검산식은 무조건 무슨 식이니까? 그렇죠.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아야 돼. 양변식이 똑같아야 돼. 양변식이 똑같아야 돼. 이 정도 간단한 거 정도로 그냥 쫙 찾아도 돼. 응? 그냥 찾아도 얼마 안 걸려. 얘가 0되는 x값을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 오케이? 그걸 양변에 대입을 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를 대입해서 식을 두 개 만들어야지. 연락에 계산을 해서 이거 간단하게 숫자로 정리하고 얘도 이렇게 하고 얘도 숫자 정리하고 얘도 해. 그 다음에 그 둘을 연립할 거야. 그제? 그래서 A랑 B랑 구할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찾는 거지. 그거나 이거나. 이게 연습되면 이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서술은 당연히 그렇게 서술해야 되지만, 서술은 대입하고 연립하면 되지만, 야, 그거 하고 있을 때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조금만 연습이 돼서 숙련이 되면? 그렇지. 조립제법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조립제법 쓰라는 말 거의 안 합니다. 수투가 3차, 4차 함수 엄청 다르거든요. 3차식, 4차식 엄청 봐, 거기서. 그리고 이 나머지 정리 많이 써. 1차로 하는 게 나머지 정리고 2차, 3차로 하는 건 다 이제 응용하는 거거든. 그 1차로 왜 1차로 하자. 1차 함수는 뭐냐? 1차 함수 모양 뭐지? 1차 함수 모양 뭐야? 그래서 그려보면 뭐 되냐? 그렇죠. 직선. 직선과 관련된 3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직선, 4차 함수와 직선. 이 직선 문제가 엄청 나오거든. 원과 직선. 뒤지게 나와요, 직선이. 그래서 1차로 계속 1차로. 근데 2차로, 3차로도 계속 나와. 그래서 그때마다 조립제법 한다고 하시면 니은자 쓰고 막 식 연락에 쓴 다음에 니은자 연락에 쓰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나는 벌써 그냥 쭉 써 한줄로. 연습되면 되게 쉬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머지 정리를 식으로 나타내면 뭘 나머지 정리라고 하냐? 자, 말로 표현, 언어로 표현하면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 자, 식으로 나타내면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fa다.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fa다.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해.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fa다. 오케이? fx를 자꾸 왜 이러냐?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fa다. 그것이 나머지 정리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오케이? 이거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나머지 정리. 나누어지는 식에 나누는 식이 0되는 값을 대입하면 그러면 그놈이 나머지다. 오케이? 정확하게 이해했어? 자, 그런데 1차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인데 저걸 응용하면, 나머지 정리를 응용하면 2차로 나눈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핵심은 검산식이 항등식이다. 검산식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된다. 그래서 검산식을 만들자. 검산식을 만들 건데 목도 모르고 나머지도 모르는데요, 선생님? 그럼 일단은 미지수 설정하듯이 그냥 설정하자. 미지수로 모르는 상태로 설정하자. 일단 검산식을 만들 거니까.
몫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몫을 구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설정해. 그냥 QX라고 하자. X에 대한 어떤 식이 있다 치고. 나머지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는 정확히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나머지니까. 2차로 나눴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하자. 오케이? 검산식을 만들자. 여기 X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아무 숫자나 대입할 거냐? 저는 생일은 4월 16일이니까 저는 416을 대입해서 아싸! 416을 세제곱을 하고 미친 거지, 그지? 욕하는 거 아니다? 미친 거야? 도레미? 나누는 식이 0대도로 그 x를 대입할 거다. 왜요, 선생님? 몫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라. 몫이 여기 남아있으면 이 새끼를 찾을 수가 없어요. A 더하기 B가 10인데 A가 사라지면 B가 10 구할 수 있지만 A가 남아있어서 A를 모르면 B는 어떻게 구해? B도 모르는 거지, 그제? 이 새끼 날릴 거예요. 이 새끼 날리게 숫자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식 0대게 대입하면 되겠네. 나누는 식 0대게. 그래서 나누는 식 0이라는 방정식 풀어서 양변에 대입하면 돼. 오케이? 3차도 마찬가지야. 3차로 나눈 나머지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구하면 돼.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이제 하수인 거죠. 자는 거냐? 아니, 야, 아파가지고, 안아가지고, 둘이 수업하는데, 이게 졸고 있네. 멘토스 하나 먹을래? 멘토스 저기. 오렌지, 딸기. 이번에는 과일 멘토스를 사왔어. 오렌지, 딸기, 그 다음에 뭐더라, 이게? 노란 건 레몬이겠지,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지? 빨간 건 딸기, 노란 건 레몬, 저기는 오렌지색이. 오케이? 자, 그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 선생님, 저 나머지 응용도 할 줄 알아요? 뿌잉. 저 수학 좀 잘하죠? 아니야. 그지? 그거는 그냥 한 중수 정도 되는 거야. 나누는 식 0대게 다양하게 대입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입할 수 있어. 오케이? x제곱에 1 대입해도 돼? 네 맘이야. 그리고 이 정도 간단한 것은 그냥 항등식으로 쫙 찾아. 그게 숫자 대입해서 연락에 계산해서 연립해서 A 구하고 B 구하는 것보다 더 빨라,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훨씬 빨라,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노가다야, 그게. 서술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객관식이라면 그냥 쭉 써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냥 보면서 계속 쭉쭉쭉쭉 써나가는 거야. 2차까지는 여기서 무조건 맞추고, 1차랑 상수는 이 뒤에서 맞추면 돼요,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써. 대입하는 건 했고, 이 정도 간단한 정도는 그냥 항등식으로. 직접 찾아. 이 정도야. 그냥 채워 직접 찾아. 연습 많이 해. 이거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쓸 거라 처음에 저렇게 해주잖아. 한 번 할 때마다 10초씩만 단축된다 하더라도 10,000번이면 10만 초다. 1000번이라고만 쳐도 만 초야. 1000번은 넘게 해. 저거 1000번은 넘게 할 거야. 오케이? 고1 때만 해도 무수히 많이 할 거고. 다 정리했어요?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해야 되는데 인수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지 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수정리랑 조립제법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바로 필수예제 풀면 되겠어. 자, 정리해 볼게요.
한번 싹 치워도 되죠? 응. 오늘 항등식이랑 나머지 정리 배웠는데요. 두 개 다 고3 수능 때까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써. 계속 나와. 정의부터 먼저 외우시고요. 어떤 변수에 모든 수를 다 대입해도 항상 참여되는 거. 오케이?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식을 대입해도 돼. 상관없어. 식 대입해도 돼. 오케이? 정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고 등식 하나 딱 주는, 또는 x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하고 등식 하나 딱 주는, 이미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하고 등식 하나 줘. 등식이 주어져 있고 그런 표현들이 붙어 있으면 다 항등식. 그리고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항등식 종류, 그것도 여기서 같이 볼게요. 계산식들은 무조건 다 항등식이다. 계산만 똑바로 했으면 2x 더하기 x를 4x라고 써놨다. 그럼 그 새끼 계산 틀린 거지? 근데 2x 더하기 x는 3x 이렇게 써놨다. 그건 항등식인 거죠. 그죠? 계산만 똑바로 했으면 그 계산식들은 다 항등식이야.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식, 인수분해식, 검산식까지 항등식이다. 오케이? 성질.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그거는 정의. 성질은 HH. 뭔지 알아? 이거던가? 헨이던가 헨스던가? 뭔지 알아, 저? 빨리 검색해봐야지. 필수 영단어인데? 필수 영단어인데 몰라? 이 무시가! 필수 영단어인데 몰라? 철자 맞나 모르겠다. 아하하하. 원래 암탉이라고 닭이에요, 닭.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이런. 무슨 뜻이야, 맨수야? 닭을 치라는 뜻이지? 그지? 닭을 치라고 하는 거야, 닭을 치라고. 헨이구나, 헨. 헨스는 이제 복수죠. 복수형이 그냥 헨으로 해도 충분하네. 닭, 쳐. 자,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양면이 똑같다고. 양면이 똑같아. 똑같은 거 써놓고 같은, 당연히 참이지. 유딩도 알아, 그런 거? 네모는 네모랑 같다. 맞냐, 틀리니? 당연히 맞죠, 선생님. 똑같은 거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지? 양변이 같아? 그럼 이제 그건 당연히 항등식인 거야, 오케이?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를 구해봅시다. 항등식 조건으로 미정계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정의로 하는 것은 숫자 대입, 오케이? 성질로 하는 것은 양변을 식을 예쁘게 정리해 놓고 계수를 비교, 오케이? 양변식 같아야 되니까 계수를 비교, 식 정리, 그리고 계수 비교.
식 대입해도 돼? 식 대입해도 돼? 식 대입해도 돼? 오케이? 식 대입해도 돼. AB 얼마? XY 항등식 ABC 얼마? X 항등식 A는 0 그리고 BY 플러스 C가 0. B랑 Y랑 C는 독립적으로는 못 구해. 항상 기준으로 제시된 변수를 주목하셔야 돼요. 변수에 오케이? 항등식이었고요. 항등식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언어로 표현하면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찾아봅시다. 오케이? 자, 식으로 표현하면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누구다? f? f 얼마? fn. 즉 나누어지는 식의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된다. 오케이? 야, 봐봐. 불러, 식으로. 모든 문제가 항상 친절하게 F로만 나올 것이라는 착각하면 안 돼. 어떤 형태로도 나올 수 있지, 그지? 순진하면 안 돼. 수학 공부할 때는 순진하면 안 돼. 문제 출제자 항상 이렇게 될 것이다. 왜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 원리는 뭐였냐면요. 검산식 만들고 항등식이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데 몫을 날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누는 식 0되게 대입해야지. 그래서 몫이 날라가지. 오케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 응용해서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1차는 그냥 대입하면 되고 2차나 3차는 나머지를 뭐로 설정? 2차일 때는 3차일 때는 뭘로 설정할 거야? 해놓고 같은 원리로 나누는 식 0 되게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거는 그냥 하수야, 하수. 식 대입해도 되고 다양한 것들을 대입해도 돼. 다양한 방법으로 대입. 식도 좋고 뭐든지 간에 변형해도 되고 식 변형해서 대입해도 되고. 오케이? 그리고 간단하게 차수 낮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하면 돼? 응? 그냥 항등식으로 그냥 쭉쭉쭉 다 찾아버려. 오케이? 실제로 찾아버려. 간단한 식은 그냥 찾아. 그게 숫자 대입하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또 그거에 연립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 빠르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